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세영입니다.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 유명한 주식 격언입니다. 밀짚 모자는 여름 햇빛을 피하기 위해 쓰는 물건인데 왜 겨울에 사야 할까요? 바로 겨울에는 쓸데없는 물건이라 헐값에 거래가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의 주가가 바닥 수준으로 하락해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전에 미리 올라갈 주식을 선점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의 계절이 겨울인지 봄인지 미리 알아놓으셔야 할 텐데요. 저희 대박스쿨에서는 통찰력 있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고수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화번호는 0237720269번, 023772-0269번이고요. 문자는 1899-0294번, 1899-0294번입니다. 자, 이제 월요일 대박스쿨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적풍 유경훈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인사드리는 적풍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오늘 좀 매매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이제 12월 달의 마지막 주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019년도가 되는데 몇 날 안 남았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 때문에 지금 이제 하면 안 되는 굉장히 무리수를 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번 주에 짧게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과 추가적으로 1월 달, 우리 곧 1월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동시에 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동안 제가 연말 연초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많은 정보와 종목들과 전략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대로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좌가 조금씩이지만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게 보이실 거고 처음에는 약간 좀 하락하는 건가라고 느꼈던 종목들이 지금 보니까 어때요? 잘 가고 있죠? 자, 그 부분들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총 정리를 드리면서 1월 달 우리 유망 업종들이 어떤 것들인지 동시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내용들 간단하게 진행될 거고요.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보유한 종목들 궁금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또 기다리시느라고 또 일주일 기다리셨을 텐데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 무슨 종목 현재 몇 % 비중으로 얼마에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구체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이 종목을 뭐 내년 3월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혹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물타기 해도 될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도 가능하시니까요. 편안하게 전화나 문자로 질문 주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종목을 하나 잘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언제쯤 사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도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전화 문자 기다리는 동안에 이번 연말 연초 어떤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고 어떤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짧은 강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연말연초 강세 업종. 자,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크죠. 우리 증시, 그러니까 뭐 우리 주식시장에서 하는 얘기로는 차라리 시장에 안 좋은 악재가 그냥 쾅 떨어지는 게 오히려 좋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식시장은요,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게 더 안 좋은 거라고 보통 이제 여겨지고 있고요. 차라리 악재가 나오면은 차라리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빠른 대응 전략을 세워서 대비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은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걸 양쪽으로 준비를 동시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통 악재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거기다가 뭐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불확실한 시장에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매매하자.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정책주, 일정주에 대한 강조들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같이 보고 계셨을 텐데요. 최근에 보시면 정부의 정책주, 특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업종에 있어서는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수소차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말씀드려서 그 당시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수소차 관련주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주들. 오늘, 지난주부터 해서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제 사시려고 준비하세요. 근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그전주. 제가 게임 관련주들을 진짜 지금 바닥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씀을 곰곰이 기억하셨다가 이거 요즘 같은 장에 실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또 의외의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게임주들 이런 거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 최근에도 신규 상장주들이 연일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상장이 되고 있죠. 바로 대한투자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많은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장 끝나거나 이렇게 장 끝난 다음에 그 상승률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나 쭉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상한가도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 자체가 아예 없는 종목들을 보시고서 2019년도에 언젠가 한번 올라간다고 내가 어디서 들었으니까 그래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식의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2019년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방송은요, 저랑 함께하는 우리 대박스쿨 방송은 그냥 회사 좋으니까, 회사 우량한 회사니까 그냥 대충 사놓고 그냥 언젠가 수익 나겠지 하고 기다리는 그런 허송세월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셔가지고 지금 내 주변 여건이 나를 도와주진 않지만 내가 극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잡초 뽑는 방법들, 계좌에서 안 좋은 종목들 뽑아내는 방법들 강의 진짜 많이 드렸죠? 뽑아냈으면 뭐 해야 돼요? 좋은 거 다시 심어놔야죠. 그런 전략들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부디 이 좋아지는 장 속에서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내년 1월 달에 강세를 보일 만한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는 저 1월 달 강세 업종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해서 정말 세밀한 분석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정책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책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뉴스 검색을 할 때 키워드 검색을 많이 해요. 그냥 뉴스 틀어놓고 뉴스가 나한테 보여주는 것만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물론 뉴스도 대부분 저는 필터링해서 걸러 듣지만 제가 원하는 뉴스를 자주 찾아요.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얘기한 것도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얘기한 것들이 당연히 파괴력이 제일 세겠죠. 가장 임팩트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쪽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최근에 수소차 분야도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수소 경제 활성화시키겠다,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대통령이 언급한 종목이 바로 곧 정책주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정부의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지고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줄었다고 해요. 그죠? 연초 대비해서. 그래서 지지율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버리고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 정권만 보시더라도 해외 자원 개발이나 4대강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쪽에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발 빼고 있었던 분들은 그 올라가는 거 구경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을 필요도 있어요. 조금 약을 필요도 있고요. 그런 이념 같은 부분보다는 우리가 딱 봐야 될 만한 그런 팩트만 보고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뭐 수소차나 최근에 있었던 제3 신도시 같은 것들, 그죠? 그리고 뭐 남북 경협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배경이 바로 정부 대통령이 언급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만 좀 볼까요? 우리 수소차 관련주 같은 것만 보시더라도 이거 차트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이제 뭐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 지난 12월 10일 제가 월초부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당시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2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그때 이거 말고 제가 또 잡아드렸었던 뭐 현대 모비스 같은 종목들도 분위기 보면 어때요? 이때 같은 시기에 올라와서 이때쯤 잡아드렸으니까 매우 안전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약간 눌림목 있다가 또 가는 구간들.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주들이 실제 주가에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제3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죠? 제가 가구 관련주들, 우리 이사 가실 때 그냥 가지 않고 인테리어 하시고 새 가구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샘. 요거 지난주 제가 수요일 공개 방송인가요? 수요일 이 대박스쿨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한샘. 수요일날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올라가고 금요일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주가는 보니까 완전 바닥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짜로 수익 내는 종목들이죠. 한샘이나 아니면은 뭐 현대 리바트 같이 역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잡아드렸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출발하는 정책주예요. 뭐 이거 말고도 고점에 있는 정책주들은 많죠. 근데 그거를 제가 뭐 다들 그런 거 물려있는 상황인데 제 방송에서까지 그런 거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투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난티 이런 종목들이 또 대형 상승을 보였었죠. 제가 12월 초 첫째 주에 10,000원대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보니까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000원이니까 한 100% 정도 올라갔다고 해도 충분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저의 방송을 듣고 대박스쿨을 시청하시고 사신 분들의 평균 단가는 10,000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난티 이런 거 많이 올라갔었고 제가 이번 달 들어서 남북 경협주는 딱 두 개만 보자. 아난티하고 현대 엘리베이까지 잡아드렸었는데 둘 다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 5거래일 정도 잘 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이 의외로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외적인 악재가 있음에도 아주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다음 계속 좋을 거예요. 계속 좋기는 할 텐데 일부 아난티 같은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럼 다음번에 올라갈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발언들은 있었으나 움직이지 않은 업종들을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번에 갈 만한 종목들을 보니까 일자리, 그죠?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자리, 그리고 창업 투자. 그러니까 이제 벤처 투자죠. 쉽게 말하면 벤처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차 산업혁명까지 최근에 주가가 좀 유독 많이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해요. 특히 뭐 무슨 인베스트먼트, 무슨 창투 이런 종목들 분위기 어때요? 많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저쪽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정부의 발언이 있었으나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으나 실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앞서갔던 종목들이 하락 시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마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쪽 관련주들은요. 매년 연초 연말에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차트 한번 뒤져보세요. 매년 연초 연말에는 일자리 관련주, 창투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일자리 문제는 진짜 수년간, 10년 넘게 이거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연초가 되면은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습니다. 그죠? 올해도 이제 할 거예요. TV에 나와가지고 우리 생중계 된단 말이에요. 딱 보시면은 분명히 일자리 하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정부의 정책주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뉴스만 잘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저걸 설명드리고 나서 또 설명드린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개별적인 이벤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좀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매년 연말 연초에 그냥 반복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바로 게임주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이라고 하면은 원래 옛날에는 이 게임도 우리 애들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원래 방학 때 올라가는 주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게임을 애들만 합니까? 결제 누가 더 많이 해요? 어른들이 더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막 방학 때만 올라가는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전반적인 그런 하나의 또 IT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CES 올해 1월 초에 있을 IT 초대형 이벤트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e스포츠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주를 또 보셔야 된다는 말씀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이거 다 제가 한 1, 2주 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까먹으신 분은 안 돼요. 꼭 다시 보기 하셔가지고 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게임주 말씀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종목들 뭐 넷마블이나 네오위즈나 또 웹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갔었죠. 근데 이 종목들이 그냥 잠깐만 올라가서 무너지는 것들이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박스쿨에서 드리는 종목들은요, 막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진짜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막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없는 겁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좋은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렇게 위험한 걸 드려야 되나?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대박스쿨과 다른 또 방송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얼마나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좀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하는지 그 내용들은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종목들 차트만 잠깐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보시면 이제 웹젠은 제가 지난번에 예제를 한번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죠? 웹젠 어떻습니까? 주가 바닥에서 이쁘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지난주에 24% 올라갔고요. 이번 주에 벌써 9%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괜찮죠, 분위기가? 그죠?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 주봉 차트 보시면 어때요? 이걸 보고 고평가주라고 하는 바보는 없겠죠. 그죠? 완전 저평가 종목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종목의 수급을 보시면 어때요? 개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종목을 파시는 분들께 제가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좋은 종목을 파세요?라고. 설마 이거 팔고 막 수소차 같은 거 사러 가진 않으시겠죠? 그죠? 그러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큰 물량들을 토해내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 기관들을 신나서 사고 있어요. 투신 들어온 거 보세요, 그냥. 그죠?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웹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또 뭐 넷마블 같은 것들도 뭐 만만치 않죠? 넷마블. 잘 가다가 하루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수급 보시면 어때요? 든든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루 이틀, 3일, 4일, 5, 6, 7, 8, 9, 9거래일 연속으로 그냥 다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어때요? 기관들은 그냥 신나서 사고 있죠? 연기금도 사고 있고. 이유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힌트들을 여기에서 얻어 가시는 거예요. 다음, 네오위즈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네오위즈 만만치 않죠? 역시 최근에 한 달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가장 많았어요. 주가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제 막 살짝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안전한 종목들이에요. 완전 바닥, 뭐 쌍바닥, 그렇게 부르는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올해 5월 달에 27,000원짜리 종목이었어요. 완전 바닥이죠? 그럼 제가 이거를 왜 드렸을까요? 바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중국에서 그동안에 1년 동안 중단이 되었었던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가 재개되었다. 판호라는 건 뭐냐면은 게임 출시해가지고 영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CES라는 재료까지 포함을 한다면 게임주 저는 내년 초에 한번 초대형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 종목 진단 제가 접수를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들 잘 적고 계시겠지만 이걸 사기 위해서는 또 보유 종목들을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내주시면 제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남은 내용들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대한투자죠. 오늘처럼 시장이 조금 애매할 때, 이럴 때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오늘 보시면 어때요? 신규 상장주 오늘 상한가 딱 그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지난주 신규 상장주 역시도 오늘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뭐가 상장했죠? 유틸렉스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뭐 안 보셔도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뭐 유틸렉스나 DKT, 뭐 ABL 바이오, 머큐리 보시면 어때요? 전부 다 급등 종목들이죠. 제가 이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분봉 차트 하나만 간단하게 보고 올게요. 자, 제가 이런 종목 잡기 위해서는 저점 시그널을 이용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저점 시그널, 분봉 차트를 보고서 구간들을 잡아보자. 특히 이제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을 잡을 때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ABL 바이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 종목은 이렇게 아직까지 주가가 신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들어가실 분들은 이틀 정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이거 24일 날 12% 빠진 종목이에요. 그리고 21일 날에는 위아래로 한 10% 빠졌어요. 이틀 연속해서 한 20% 이상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분봉상 저점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시면 물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머큐리라는 종목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머큐리. 이거 이거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4거래일 연속 무너진 다음에 이날이 언제죠? 20일 날. 20일 날 아침에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시그널이 발생했죠. 화살표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얼마큼 올라갔어요? 거의 8,000원대 있던 주가가 1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주당 한 4,000원 올라갔으니까 뭐 한 5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머큐리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뭐 전진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제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20일 날 한번 올라갔고 20일 날 또 한 번 신호가 발생해서 시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은 저점 시그널을 활용하시면 좋다는 말씀들 설명을 드렸어요. 자, 벌써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정책주, 뭐 게임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연말 연초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이거는 나머지 업종들은 장투해야 되는구나. 장기 투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가치주니, 성장주니 또 뭐 지금 회사가 우량하니까 내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종목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한 달만 보유하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죠? 한두 달 보유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료가 너무 멀리 있는 종목들은 잡초를 규정을 해서 차라리 뽑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거 뽑으신 분들은 뭐 사야 돼요? 내년에 좋은 종목들을 사야겠죠. 내년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공개 방송이 또 이 방송 끝나고 진행을 할 예정들인데요. 공개 방송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이번에 1월 달 초에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인 CES에 대해서 지난 강의 시간에 한번 총정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관련 종목이 뭔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IT 쪽에 있어서 CES가 굉장히 큰 재료라고 하면은 이제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토록 고대하시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방송은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리스트를 전부 입수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어떠한 내용의 발표를 할 것이며 어떠한 내용의 미팅을 진행할 것인지 그 내용들을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총 정리를 드릴 거예요.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참여가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서프라이즈하에 갑작스럽게 참여가 돼서 주가가 막 시세가 발생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제약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종목을 잘 공략해야지 또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관계된 부분들을 총 정리 들어갈 예정이고요. 바이오 제약 업종을
투자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요 일정을 꼭 체크하셔서 이거 1월 달 초잖아요. 그죠? 1월 7일부터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딱 1시간 방송으로 제가 총 요약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도 놓치지 않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문자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거 한번 정리하고 바로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에 강세 업종 알아봤는데요. 이 종목들 간단하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정책주입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정책주로는 수소차와 3기 신도시, 남북 경협주 등이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업 투자,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이라고 짚어주셨는데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강세 업종 게임주입니다. 수급이 쏠렸던 웹젠, 넷마블, 네오위즈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짚어드렸고요. 중국 판호 재개의 주가가 상승했고 연말 연초 신작 출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고요. e스포츠로 관심이 커질 전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투자로는 신규 상장주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틸렉스, DKT, ABL 바이오, 모큐리 등 짚어주셨고 저점 시그널을 이용하시면 상승 시점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연말 연초에 어떤 종목들이 많을지 고민됐는데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1월 바이오 최대 일정인 이 JP모건 컨퍼런스 짚어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이오주니까 무조건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접근보다도 우리 대박스쿨 방송이니까 우리 방송도 특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업종과 종목들을 분석해드리는 방송이니까요. 오늘은 다른 종목들은 다 제껴두도록 하고 오늘은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 재료가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재료인지 오늘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번 참가 기업들의 리스트와 함께 어떠한 기업이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 딱 1시간 방송으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바이오주 들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있을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참여 방법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이데일리 TV 대박 투나잇을 100% 활용하는 방법.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 대박 투나잇을 검색하세요. 가장 상단에 위치한 링크를 클릭. 대박 투나잇 프로그램 배너를 확인하시고 아래에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500만 개인 투자자의 성공 투자 프로젝트. 지금 바로 대박 투나잇과 함께하세요. 네, 참여 방법 확인하고 오셨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0294번,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는 970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적풍님 음봉 매수했는데도 계속 음봉이에요. LB세미콘 4,550원, 비중 15%입니다.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음봉에서 들어오셨는데 최근에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할까요? 자, 너무 조급하게 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LB세미콘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LB세미콘이 지금 주가가 한 4거래일 연속 음봉을 좀 발생하고 있네요. 요거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내용들을 보시면 종목들을 볼 때 제가 꼭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왜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되고 어떠한 내용으로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관련주죠? 여기서 바로 대답이 탁 튀어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LB세미콘은 예전에는 그 방탄소년단에 관련된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는 정치인 관련주로 또 알려져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보시면 어때요? 유시민 작가와
또 이낙연 총리가 관련된 종목들이랑 나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들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때요? 정치인 관련주를 엮였다 보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 번 나눠가지고 사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접근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4,500원대 들어가셨어요. 그죠? 4,550원대 들어가셔서 지금 주가가 3,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정치인 관련주들이 밀리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매수하신 타이밍을 보니까 4,550원이면은 딱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이 어디서 들어갔는지를 딱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데가 바닥이에요. 이런 구간들이 바닥이고 요 위에는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충분한 조정을 받기도 전에 먼저 고점에서 그냥 덥석 들어가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한 조정 구간을 가지고 천천히 모아가셨다고 하면은 그러면 좀 더 좋은 구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들은 어차피 뭐 처음 매수, 요것도 연습이시니까 다음부터는 좀 천천히 분할 매수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매수하신 금액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본전 구간 가면은 수익 실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수급들을 한번 보고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괜찮아요. 실적은 이번에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급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면서 외국인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수급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900원, 한 4,000원 아래쯤에서는 한 비중 한 5% 정도 조금 더 추가매수 들어가셔서 한 20% 정도 채우시고 실적 좋으니까 실적 발표 시점까지 가져가 보면 어떨까? 그렇게 좀 전략을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분할 매수만 추가하신다면은 더욱 완벽한 매매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이제 문자 주신 것들 중에서 제가 아까 전에 종목 질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문들도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간에 보시니까 이런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롯데칠성이 있는데 롯데칠성 우 이러는데 우는 무엇인가요? 정말 궁금해요 라고 주셨습니다. 뒷자리 1315님께서 주셨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선주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우선주 강의 요거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선주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보통주 그리고 우선주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주주총회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막 많이 들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주식입니다. 대신 배당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그래서 배당을 우선적으로 더 받는다고 해서 우선주가 되겠고요. 보통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잘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주들 역시도 대안투자의 한 그런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종목을 봤을 때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다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선주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들도 꽤나 높다라는 거. 요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는데 한번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우선주라는 것들이 요즘에 또 배당 시즌이잖아요. 또 다음 거래일인 수요일 날까지 주식을 사야 또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선주 어떤 거 살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또 제 공개 방송이나 대박스쿨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한번 짚어드리는 걸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B세미콘 종목은 실적과 수급이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도와드렸으니까요. 대응 방법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NF요. 네, LNF 종목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5,500원에요. 25%요. 네, 35,500원에 25%. 언제 매수하셨어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아,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럼 네. 목표가도 따로 설정해 놓으신 게 있을까요? 뭐 좋다 그래서 그냥 한번 사봤어요. 네, 아, 좋다 그래서 사셨구나. 그럼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네, 단기적으로. 그러면 대응 전략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대응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봐야 할까요? 자, LNF 잘 사셨습니다. 일단 분석 한번 드리도록 하죠. 우리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LNF 요거 좋은 종목 들어가셨네요. 네, 그래요? 네, 네. 사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이 사실 좋다는 소문이 사실 한 5개월 전 거의 올해 한 4, 5월 달부터 이 종목이 좋다는 소문이 계속 돌았어요. 근데 예. 주가가 굉장히 재밌게도 좋다는 소문이 났을 때 이미 주가가 고점이었고 그때 가격이 55,0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증시도 나빠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좋던 종목이 지금 35,000원까지 내려와서 완전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 가격에서 덥석 잡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사신 거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4만 원대 위, 5만 원대 위에서 물려 계시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일단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LNF 어떻게 대응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주가가 제가 아까 4만 원, 5만 원대 위에서 물리신 분들 많다 그랬었는데 이런 구간대예요. 근데 들어가신 가격대가 올해 1년 동안에 이 주가를 크게 한번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올해 저점이 거의 한 3만 원 정도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들어가신 거고요. 또 바닥을 살짝 또 치고 올라가는 구간들, 구간에서 굵은 선, 회색 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4만 5천 원 정도 걸려 있으니까 요거는 잘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한 뭐 많게는 한 20%에서 한 30% 정도 수익 구간이 좀 열려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내년 일단 내년까지는 보셔야 되는데 몇 월까지 좀 보유가 가능하신지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기간. 네. 기간이요? 네네. 아, 기간은 제가 이거 처음 살 때요. 한 네네네. 내년 한 1월 달이나 2월 달까지 보고 샀는데요. 아, 1, 2월 달이요? 그러면은 예.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벌써 다음 1월 달이잖아요. 이 다음 주면은. 예.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약간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1, 2월 달이라고 하시면은 짧게 보시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 단기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단기 전략을 드리면은 일단 4만 원에서 1차 목표가 예. 4만 원 드릴 테니까요. 4만 예. 원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서 한 반절 정도 추익 실현 한번 합시다. 예. 제가 볼 때 한 1-2주 사이에 한번 올라올 듯해요. 예. 그래서 LNF는 4만 원 정도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그럼 나머지 주식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져가셔서 일단 4만 5천 원 정도를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걸로 보고 있어서 나머지 물량은 4만 5천 원까지 팔려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예. 만약에 4만 원 도달하고 나서 반 팔았는데 주가가 며칠을 기다려도 올라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거나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거는 못 올라간다는 신호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물량들을 다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 여기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그게 크진 않아요. 한 10% 정도? 그 정도 전후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1, 2월 달 보신다고 하면은 4만 원대에서 일단 반 파시고 분위기 보시다가 나머지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가시고요. 좀 더 길게 보신다고 하면 4만 5천 원까지 열려는 있는 종목이니까요. 일단 이거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케어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 4만 원 도달하면 저한테 다시 한번 문자 주시겠어요? 예, 그럴게요. 네, 제가 요 방송도 진행하고 또 야간에 또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어느 쪽이라도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은 후속 전략 잡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LNF 종목 단기 전략으로 4만 원 목표가 잡아두셨으니까요.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952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번 상담 드린 적이 있는데 26,000원 가면 다시 연락하라 하셨는데 그 후 계속 밀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RF HIC 28,000원 2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 종목 오늘도 2%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RFHIC 일단 재료와 현 상황을 분석하면은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RFHIC는 무슨 종목이죠? 업종을 보자 그러면은 바로 5G죠. 네, 5G 관련주면 내년 초에 좀 재료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이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또 모바일 쪽이기 때문에 또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재료가 있는 CES, 2월 달에 재료가 있는 MWC 관련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쉬고 1, 2월 달에 올라갈 가능성이 무지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띄워주세요.
자, RFHIC는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죠? 11월 중순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과연 이 하락이 어떠한 의미의 하락일까요? 저는 수급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수급을 보니까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팔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파란색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쪽에서는 거의 집중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 종목은 거의 맘먹고 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투신이 엄청난 물량을 들어간 것도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지금 기관들이 바닥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개인들은 왜 팔아요? 지겨우니까, 지치니까.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무엇 때문에 올라가느냐? 바로 CES와 MW. 1월달, 2월달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지금 어차피 개인들은 팔고 있고 지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수급들은 들어오니까 26,000원까지 다시 한번 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26,000원 도달 시에 또 추가적인 전략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개 방송 또 대박스쿨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RFHIC 종목 도와드렸으니까요. 전략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아니, 지금 SLF 아까 신청했는 거. 네, SP월세 종목인가요? 네네네. 네,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32,000원에 20%야. 네, 32,000원에 20%. 네네. 오늘 급락해서 좀 많이 놀라셨죠? 오늘 지금 4,400원인가 맞았어요. 네,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 27,600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기간은 좀 얼마나 잡고 계세요? 지금 기간보다도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좀 당황해가지고요. 어쩔 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네, 그럼 전문가님께 전략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12%나 빠졌습니다. 다시 반등 가능할까요?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한번 네네. 분석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네. 오늘 많이 빠졌네요, 이거. 그죠? 예, 저도 지금 뭐 주식하는 경험도 없고 해서요. 네네. 예. 자, 우리 이게 오늘 수소차 관련주예요, 이 종목이. 네. 최근에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장중에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수익 냈던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간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시청자께서 그 팔고 나가야 되는 구간인데 거기서 잡은 거는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일단 차트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이 종목을 딱 봤을 때 지금의 주식이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제 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처음에 이 회사가 상장되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처음에 네. 여기 가격을 보시면은 예. 처음 상장했을 때 주가가 4만 원대 위에 있던 종목이에요. 예. 그러다가 주가가 19,000원까지 빠졌어요. 거의 예. 반토막이 난 상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주가가 예. 바닥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네. 정부에서 수소차 사업한다 그래서 이 탄력을 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이만큼. 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19,000원짜리 주식이 3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닥에서 샀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팔고. 예.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오신 거에다가 초반에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까지도 지금 매도에 가세하다 보니까 오늘 장에는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일은 벌어졌고 수습은 네. 해야 되니까 제가 네, 네. 전략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이 종목은 본전에서 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하락은 좀 했지만 네. 거래량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무슨 예. 얘기냐면 아직 물량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고 일부 우리 좀 겁먹은 사람들만 그냥 던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한 3만 원까지는 무난한 반등이 한번 나올 걸로 봐요. 3만 원까지. 그래서 네. 주가가 3만 원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 물량을 좀 정리하셔서 네.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요거 이번 주 안에 제가 볼 때 3만 원 반등 예상 한번 하니까 그때 네. 물량 좀 절반 이상 축소하신 다음에 나머지 한 10%에서 혹은 뭐 5% 조금만 한번 가져가 보시고 나머지 물량은 일단 수익 구간 발생하면은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예. 풍국주죠. 네네. 이것도 지금 저들 샀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자, 똑같아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네. 풍국주정이라는 종목과 SP월셀은 거의 동일한 매매 전략과 동일한 종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수소차 관련주예요. 이거 차트 예. 간단히만 봐드릴게요. 예. 자, 보시면 이 종목도 하락하는 패턴이 비슷해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빨 때 같이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 테마주입니다. 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한 종목 다 갖고 있는 게 낫지 두 개씩 분산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쉬운 부분이고요. 마찬가지예요. 풍국주정은 제가 봤을 때 한 2만 원 정도 넘어가면은 운 좋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그래요? 아까 봤던 SP월세보다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위험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아. 제가 볼 때 2만 원 정도 가면은 반등 나와서 정리하시고요. 못 갈 네.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아쉬워하지 마시고 17,5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단 정리하시고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금이라도 손실을 줄이신 상태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아난티,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대기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예. 아난티 같은 경우는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제 공개 방송이 이 방송 이후에 또 진행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SP월세 종목 비중 축소 전략 도와드렸으니까요.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모두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공개 방송이 또 선물 기대가 될까요?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수소차를 언제 드렸죠? 3주 전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갔었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가가 완전 바닥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올라가니까 어떻죠? 풍국주정이니 SP월셀이니 뭐니 하면서 다 들어가서 물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그 가격이 얼마나 좋은 가격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도 움직이지 않으면은 거의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근데 주식은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기억력이 좋아야 되고요. 잘 적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료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밀릴 때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음봉 매수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정을 미리 잡아두고 그 일정이 있기 전에 음봉에서 선취 매매를 하는 전략들을 많이 세웁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업종은 바이오주입니다. 2019년도 1월 초에 JP모건에서 주최하는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바이오에 있어서 1년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일정은 정해져 있는 일정이에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2주 남았거든요. 2주 동안에 선취매를 해놔야 돼요. 보유하신 분들도 괜히 지금 팔았다가 2주 뒤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굉장히 유망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림과 동시에 어떤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고 어떤 종목들은 나와야 되는지 오늘 총정리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업종 들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놓치지 않고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 방송 통해서 지속적으로 리딩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놓치지 않고 오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투나잇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대박투나잇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보입니다. 그 옆에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는 대박투나잇 2부가 이어지는데요. 주식 4대 천왕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더더욱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